여러분,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본 적 있나요? 죽어가는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자기 허벅지 살을 먹였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산골 마을에서는 그게 진짜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 소문이 퍼진 날부터 며느리 지은이 밤마다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회색 보자기 하나만 꼭 껴안고요. 겨울 끝자락, 새벽 어둠, 초가집 안방에는 등잔불 한 점. 지은은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죠. 약탕기에서 김이 오르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에는 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밤낮으로 바느질을 해서 푼돈이라도 벌려 했던 흔적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설 때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마치 한쪽 다리를 감싸듯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요새 전당포를 자주 간다던데? 미나라는 여인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로 주변을 살피며 다른 여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집안 물건은 진작 다 팔았다던데 이젠 뭘 팔러 가는 거래? 의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결정적인 말을 했죠. 며칠 전에 봤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설마 그 옛날 효녀 이야기처럼? 그 순간 모든 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각 지은의 남편 유진은 마당에서 장작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빨래를 넣을 때마다 유진의 얼굴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죠. 한쪽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다리가 왜 그러오? 유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괜찮습니다. 그 말만 남겼죠. 그리고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유진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게 사실일까요? 그 끔찍한 소문이 정말로? 지은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단단한 눈빛이었죠. 유진은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낡은 비녀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죠.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젠 정말 받을 게 없소이다.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는 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조용히 나왔을 뿐이죠. 해가 기울 무렵 지은은 약 보자기를 안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거기 잠깐. 미나와 여인들이 지은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소?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나가 물었습니다. 사실이요, 아니요? 부인이 시아버지를 살리려고 그 끔찍한 일을 했다는 소문. 여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죠. 안 했습니다. 뭐라고? 미나가 당황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리는 왜 그래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치마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죠. 허벅지 쪽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넘어졌습니다. 바위에 긁혔어요.
지은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약값을 아끼려고 직접 약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여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알았단 말이오? 지은은 보자기를 다시 안으며 조용히 말했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보는 법이니까요. 집안 물건을 팔고 약초를 캐고 밤새 간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지은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그날 밤 유진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에서 넘어졌어요. 약초 캐다가. 유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그것도 위험한 일이었소. 그는 아내의 고생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왜 사람들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소? 유진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어도 믿었을까요? 그 시각 안방에서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지은아, 소문 들었다. 가늘게 말했죠. 내가 그 끔찍한 일을 했다는. 아닙니다, 아버님. 지은은 약그릇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급함을 반성했죠.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소. 미나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지은의 걸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평범한 헌신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이불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 그리고 그 천에는 지울 수 없는 어두운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진짜로 했구나. 그 말에 지은의 미소가 굳어버렸죠. 어떻게 아셨어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열흘 전 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걸음걸이가 달랐어.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 천 조각을 찾았지. 왜 그랬느냐?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아버님이 더 약해지셨어요. 약도 듣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도윤이 이불을 쳤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요. 분명 말했잖느냐? 나 같은 늙은이 하나 위에 내가 상할 필요 없다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잖아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아버님만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도윤은 한참을 숨 고르더니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었어요. 칭송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난받고 싶지도 않고요. 마을 사람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믿었던 그 끔찍한 소문이 사실은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지은은 칭송도 비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죠. 우리는 때때로 진실보다 믿고 싶은 이야기를 더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헌신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죠. 진짜 효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도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저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